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강의만 쭉 듣고 그냥 있으면은 사실 머리에 남는 게 없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꼭 자기주도 학습을 꼭 하고 바랍니다. 꼭 실습을 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당부를 드립니다. 실습을 안 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 학기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릴 겁니다. 머리에 남는 것도 없이. 자, 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리포트를 보죠. 우리 143페이지 2번 이 칙 있죠. 우리 암탉 그거를 이제 데이터 정제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칙 웨이트 우리 암탉의 몸무게를 그냥 칙이라고 복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박스 플롯을 해보고 박스 플롯에 통계치를 봅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봐서 이제 암탉의 몸무게가 35 보다 작거나 309 이상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not available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not available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래의 암탉의 몸무게를 평균을 내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뭐 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데이터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if else 문을 이용을 해서 not available로 만들어서 정제를 한 다음에 not available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을 내라 이걸 했습니다. 자, 이제 5장 데이터 가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이란 뭔가, 그렇죠? 그래서 DPLYR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가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응용 예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하고 데이터 가공하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구분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무를 그냥 잘라와서, 그쵸? 껍질을 벗기고 가지치고 하는 정도가 데이터 정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강목도 만들고 합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쵸? 그래서 막 쓸 수 있게끔 다듬는 거를 이제 데이터 가공으로 우리가 비유를 둡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강목이니 뭐 판자니 이런 거는 사용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리해야 하는 정제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으면요, 언제나 데이터 가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관찰을 위한 시각화도 필요하고, 인과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모델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시각화, 모델링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이란 무엇인가? 바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만지고 변형하는 작업을 우리가 데이터 가공이다 이렇게 하고, R과 같은 녀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 가공 작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는 부분이 데이터 정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정제가 되어져 있으면요, 데이터 가공은 이제 기계적으로 사실 좀 할 수가 있어요. 정제가 이제 이상치라든가 빠진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행과 열을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내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그룹 요약도 해야 되고 적당한 연산도 해야 되고 셀의 열이나 행을 우리가 적당하게 또 병합할 필요가 있으면은 병합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R을 이용한 베이스 R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가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데이터를 이제 연습용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용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하냐면은 갭마인더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갭마인더 라이브러리를 같이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앞서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스톨 패키지 있죠? 인스톨 패키지하고 다운표로 갭마인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게 dplyr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dplyr 이렇게 다운표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해놔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겟마인더 데이터는 뭐냐면요, 세계 각국의 기대 수명 1인당 국내 총생산 인구 데이터 뭐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이죠, 열 이름. 저 목소리가 탁해서 죄송합니다. 예, 열 이름 변수를 보면은 컨트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레벨이 142인 벡터라고 합니다. 국가명입니다. 그 다음에 콘티넨트가 이제 국가가 속한 대륙 레벨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5년 주기로 관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EXP인데 라이프 익스펙테이션이겠죠. 아마 이게 기대 수명 혹은 평균 수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POP 파퓰레이션이 인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DP per 캐피탈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생산인데 물가 상승률을 고조해 넣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갭마인더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갭마인더 라이브러리 dplyr 해서 이게 등록을 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글림스죠. 글림스의 영어 단어 뜻이 원래 뭐냐면은 잠깐 보다, 훑어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str 함수 이미 써봤죠. 예, 근데 str 함수는 이미 R 내장 함수고 글림스 함수는 dplyr 패키지에 추가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글림스 겟마인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 베리어블이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리, 콘티넨트, 이어, 라이프 익스펙테이션, 팝, 그 다음에 GDP per cap 뭐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총 1704개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샘플화과 속성을 먼저 우리가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기대 수명만을 우리가 좀 먼저 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글림스를 치고요. 그 다음에 나라니까 컨트리죠. 기대 수명이니까 라이프 익스펙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C니까 이게 벡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컨트리 이름 아프가니스탄이 알파벳 처음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프 익스펙테이션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리의 기대 수명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각 국가에 대해서 5년 단위로 간격으로 측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게 몇 년도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측정 연도가 추가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C에다가 이렇게 측정 연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2년에 아프가니스탄의 기대 수명은 28.8이 되죠. 1997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41.8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 수명이 그 41.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 메인 데이터 프레임의 행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특정 샘플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행에는 이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번호를 지정하거나 혹은 조건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겟마인더에 1에서 15, 15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프가니스탄은 전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가 A로 시작되니까 두 번째인가 봐요. 알바니아가 이렇게 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15개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행 번호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 번호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파악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명령어에 의미를 부여해 주려면은 조건식을 다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식을 보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국가 이름입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어디냐면요, 발칸반도에 있고 옛날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의 한 부분이죠. 유고 연방이 이제 각 민족별로 찢어져서 독립국가가 다 여러 개의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르비아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아티아죠. 그래서 겟마인더의 컨트리에 크로아티아를 놓고 크로아티아만 쭉 뽑아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크로아티아가 이름이 나왔고 유럽 대륙에 있고요. 연도가 1952년서부터 쭉 5년 단계로 나오고 기대 수명이 쭉 나오고 총 인구가 얼마고 그 1인당 국민 총생당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건식을 좀 더 해보면 인구만 보고 싶어요. 인구만.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인구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POP를 우리가 인구 척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449만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의 인구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도 같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벡터 있죠? C를 해서 라이프 익스펙테이션과 포퓰레이션을 같이 동시에 출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속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우리 C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벡터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이 61.2인 경우에 388만 얼마였다가 75.9가 되는데 이제 449만 얼마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옛날 거는 좀 그러니까, 그치? 너무 옛날 거면 그러니까 1990년도 이후에 기대 수명하고 인구를 한번 추출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컨트리는 크로아티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드 있죠? 논리 연산자 엔드. 그 다음에 그 갭마인더의 달러 이어가 이제 1990년 이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있죠? 벡터로에서 기대 수명 총인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992년도에서 이렇게 4개만 나오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대 수명하고 인구를 추출을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탐색해서 샘플들의 이제 요약 통계 혹은 연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서 제공하는 어플라이 함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여러 항목들을 연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하고 우리 변수가 게임 갭마인더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갭마인더 달러 컨트리 크로아티아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익스펙테이션, 그 다음에 총인구,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두 개를 각각 평균을 한번 내보자 이 말이죠. 미인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70.5가 되죠. 평균이. 이게 평균이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총인구가 429만 요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의 1승이니까 이게 70이 되는 거고 10의 6승이니까 이게 428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가공은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중심으로 아래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연산자,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데이터를 하는 경우에 샘플들의 요약 통계나 행열 단위의 이제 빠른 연산들이 필요한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제공하는 어플라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항목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데이터 가공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사실 더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R의 기본 R이죠. R의 데이터 가공 기법이 이제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접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만은 DPL 라이브러리는요, 필터, 셀렉트 같은 이런 입출력 관계 함수들을 사용해서 보다 이제 직관적으로 데이터 가공에 사용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가공은 우리가 DPLYR을 많이 사용하고요. 시각화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ggplot2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DPLYR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필터나 셀렉트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거나 혹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해 놓거나 혹은 특정 그룹만 우리가 요약한다든가 연산을 한다든가 병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주 DPLYR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아주 좋은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샘플과 속성 추출할 때 이 DPLYR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나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울 게 우리가 셀렉트 함수예요. 셀렉트 함수는 우리가 열 있죠, 열 컬럼. 우리가 데이터에서 컬럼을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열만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낼 때 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install DPLYR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dplyr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이제 셀렉터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셀렉트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getMinder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거기에 country라는 변수 year, life expectation을 해서 셀렉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세 개의 그 열이 이렇게 되겠죠. 한쪽은 나라, 연도,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거는 열이었죠. 열, 우리 세로란 말이에요. 근데 가로로 우리가 빼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필터해서 안에 우리가 조건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인덱싱을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아까도 안 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필터에도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죠. 그래서 사용법은 똑같이 이제 필터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야죠. getMinder하고 그 조건식이 뭐냐면 country equal Croatia 이렇게 우리가 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따옴표로. 그러면은 크로아티아 데이터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크로아티아가 포함되어져 있는 행을 그렇죠? 가로로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행을 우리가 다 골라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이제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룹별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룹별로 묶어서 할 때 우리가 그룹 바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우리가 서머라이즈 함수를 사용해서 각 그룹별 통계 지표를 한 번에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머라이즈, 갭, 마인더, 팍, 그쵸? 그 다음에 그 어버리지, 우리 평균 이렇게 해라, 그쵸? 그래서 팝 어버리지, 인구 평균을 우리가 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이 이렇게 떡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이 자체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전체의 그 각 나라별 인구 평균인데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서머라이즈 하고 그 안에 그룹 바이를 넣는데 그룹 바이에서 이제 콘티넨트 있죠. 대륙을 묶었죠. 대륙별로 인구 평균을 구해봐라. 나라별 인구 평균을 구해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 해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인구,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5개의 그룹이 되죠. 그리고 각각의 인구 평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해서 대그룹별로 묶고 그 다음에 그 서머라이즈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 바이 이제 컨티넨트 대륙과 나라를 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인구 평균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알제리는 인구 평균, 앙골라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인구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륙별 그 다음에 대륙에 있는 국가별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이 인구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명령어가 굉장히 길게 되는데요. 이게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면요. 가공하는 이 데이터 작업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룹 바이를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갭 마인더에 이게 그 연속 처리 기호 연산자, 그 다음에 국가별로 콘티넨트하고 대륙과 국가별로 그룹 바이 하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하는데 그 평균 있죠? 인구 평균을 내라. 근데 팝 어버리지로 변수명을 잡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서머라이즈 아까 한 거랑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산자가 그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은 연속 처리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게 퍼센트 부등호 연산자를 이용을 안 하면요, 이게 먼저 필터링을 하고 그걸 템프원에 저장한 다음에 템프원에서 이제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갭마인더 퍼센트 연산자를 한 줄에, 조금 길지만 갭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연산자를 해서 필터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하고 서머라이즈 해서 이게 한 번에, 그쵸? 한 번에 일련의 처리 과정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퍼센트 부등호 퍼센트 이 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 가공의 실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제 그 가공하는 기법을 먼저 연습해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디서 봤냐면요, 케글이라는 데 있죠, 우리가. 그렇죠? 케글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아보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아보카도 우리나라는 잘 안 먹는데요, 그 외국에서는 많이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보카도의 가격 폭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아보카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vocado.csv를 요 링크 사이트 있죠? 거기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C의 소스 폴더에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CSV에. 그쵸? 이건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보카도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read.csv를 하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헤더는 있으니까 true가 되고 콤마로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아보카도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CSV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str 이게 속성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속성을 보면은 총 14개의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18,249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X 이렇게 돼 있고 날짜 데이트가 있고 어버리지 프라이스 뭐 토탈 볼륨 총 생산량이 모양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X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토탈 뭐 그리고 작은 게 큰 거 뭐 X라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연도가 어떻게 되고 지역이 어디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데이터는 있지만 그 파악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그룹으로 묶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좋겠죠. 그래서 그룹 단위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dplyr 그 패키지가 지금은 라이브러리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그룹 바이로 묶는데 뭘 묶으면 지역 있죠. 지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 볼륨 아마 총 생산량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 P 어버리지 이게 평균 가격 그거를 또 평균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생산량 그다음에 가격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니, 아틀란타, 뭐 볼티모어, 워싱턴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다 미국 지역인 모양입니다. 미국 지역의 생산량이고 가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단위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단위는 아마 파운드하고 달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보다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연 단위로 묶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룹 바이에서 이제 지역 있죠, 리전하고 이어 연도별로 묶고 나머지는 서머라이즈 똑같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이를테면 알바니가 있고 연도가 2015고 2016, 2017, 2018 이런 식으로 그 생산량하고 가격 평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 특징, 그 다음에 연도별 특징 이렇게 세분화돼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보카도가 이제 유기농이냐 아니냐, 오게닉이냐, 그 다음에 컨벤셔널이냐. 그 컨벤셔널이 이제 농약 친 거고, 유기농이 이제 그 농약 안 치고 그 비료 유기 비료만 준 거고 그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바이 리전 콤마 이어 콤마 타입이 이제 그 유기농이냐 전통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생산량 그 다음에 가격 평균 이렇게 내본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로 묶고 그 다음에 퍼센트 부등화 퍼센트 그 연산자로 쭉 1년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알바니의 그 2015년을 보면 유기농이 조금 비싸죠. 1.17하고 1.91 이런 식으로 유기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판매량과 가격 평균의 요약된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그 저 연도별로 또 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은 DPLYR 있고 GG 플롯2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 저 DPLYR이 아니라 GG 플롯2가 있어야 돼요. 인스톨 패키지 GG 플롯입니다. 이게 좀 오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게 GG 플롯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토탈 US가 되고 이제 연도별로 우리가 이제 그 저 이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게 GOM 라인 이게 옵션입니다. 선으로 그려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옵션들은 우리 나중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 아보카도 판매량을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했던 게 이제 그 지역별, 연도별 유기농 재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매량과 평균 가격에 대한 요약된 통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각화된 결과는 우리가 참고로 ggplot2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하지만 ggplot2를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하고 검색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렬은요,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SC죠. 이게 디센딩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인지 X, AVG 하고 디센딩 하고 V 총 판매량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돼요. 그래서 토탈 US 컨벤셔널 뭐 2016 그래서 이게 그 가장 그 크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평균이. 그렇죠? 그래서 토탈 US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중부 모양입니다. 남중부, 웨스트, 캘리포니아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최대치를 기록한 그 연도가 어디냐? 2018년이고 지역이 이제 전체 US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UX 중에서도 사우스 센트럴 남중부 그 다음에 서부 캘리포니아 이렇게 우리 돼 있고 가격들이 이렇게 가격 평균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렬하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값을 검색할 때 우리가 맥스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속성값을 확인할 수 있는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XAV1 이퀄 하고 그 X 언더바 AV에다가 연결된 그 연산자 그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토탈 US를 우리가 US 전체를 제외해야 되겠죠. 제외하고 한 녀석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걸 사용해서 그 다음에 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최대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사우스 센트럴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형 데이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데이트형이요. 데이트가 우리 있는 날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도, 월, 일 형태의 데이트형 속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1년은 12개월이고 한 달은 31일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간격이 이제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처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속성 연, 월, 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가공해서 데이터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보카도 판매 정보를 이제 연도별 평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대신에 월별 평균으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형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중에서 이제 먼스 달을 추출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뭘 사용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루브리데이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루브리데이트 하는 거는 인스톨 패키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을 추출하고 싶으니까 이제 month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에서 지역별, 연도별, 그 다음에 month 데이트 중에서 달을 추출을 해놓고 타입 유기농이냐 그 전통이냐 한 다음에 서머라이즈 하고 평균을 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바니의 2015년 1월 달 그 유기농 전통 그렇죠? 2015년 2월 달에 유기농 전통 그거의 가격 그 생산 판매량 그 다음에 가격 평균 이렇게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별로 보려면은 이렇게 루브리데이트 패키지에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고 먼스 함수를 사용하면은 달을 추출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쑥쑥 넘어가죠. 여러분 다 실습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링을 위한 가공을 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UCI 그 데이터 저장고가 있습니다. 레퍼지터리. 거기 보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wine.data.text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관련된 데이터예요. 그걸 이제 C 소스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봅니다. 이걸 한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와인 데이터는요 14개의 숫자형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이 있겠고요. 나머지 13개는 와인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결과랍니다. 그래서 와인의 종류와 성분 분석값 있죠. 성분 분석값에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모델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위 말해서 이제 학습 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측정 속성 그 열 이름이 헤더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열 이름이 별도 파일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거를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 내에 이걸 통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 사이트를 보고 와인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ne.name.text라는 별도 파일을 그 요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1에 알코올, 2에 말릭 아시드, 3번 애쉬,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총 13개죠. 토탈 패널까지 토탈 패널 이제 화학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별도 파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그 저 데이터만 쫙 일려져 있고 그 열 이름이 헤더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열 이름이 요 네임 와인 네임.점 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와인 네임.점 텍스트를 읽어드려서 와인 데이터의 열 이름으로 우리가 그 지정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자열 일부를 추출하기 위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sub str 함수를 사용합니다. sub str 함수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나왔는데요. sub str 하고 그 사용하는 그 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몇 번째 자리죠. 몇 번째 자리. 그 다음에 n차가 뭐냐면 문자열의 길이에요. 그래서 끝이 되는 거죠. 시작서부터 끝. 그 문자열의 길이 거기까지만 이게 추출을 해내라 이 말이죠.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해내는 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name 함수는 그 알객체를 이제 인자로 받아서 변수 이름을 알게 해주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인 데이터에 이제 이름이 다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wine equal read.table 하죠. 그래서 wine 텍스트 파일에서 read.table에서 그 와인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헤더가 false입니다.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로 세퍼레이트 됐다. 그래서 sep equal 콤마 됐습니다. 그래서 헤드 와인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됐죠. x1, x 1.14.23 뭐 이런 식으로 그 뭔지 모르는 것이 쭉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11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을 받아요. 그래서 리드 라인을 해줍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따로 그 만들려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죠. wine.name.text 파일을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걸 n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n.
그래서 names하고 wine 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그걸 2에서 14까지인데요. 그쵸? 2, 두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브 str, 이제 문자에 추출하는 거였죠. 근데 어디서 추출하냐? n에서 추출해요. 그 다음에 4는 추출을 할 때 시작점, 그 다음에 n차 n이 그 문자열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 종료 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그걸 보면은 names wine이 되면 이제 이름이 첫 번째 x1은 바뀌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알콜, 말릭, 에치드, 애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끝에 토탈 패널까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 받고 텍스트 파일 만들고 두 개를 병합해서 와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열 이름이 이제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좀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임의의 샘플을 우리가 이제 취할 때 dplyr에서 제공하는 샘플 frac나 샘플 언더바 n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이게 임의의 샘플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모델링 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실장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 세트 이퀄 샘플 언더바 frac 와인 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해주는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트레인 세트 요 샘플 프렉 함수는 뭐 이렇게 임의 함수입니다. 이게 옵션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인 경우 뭐 말릭 애시드인 경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세트를 해서 와인하고 트레인 세트로 해서 테스트 세트를 이제 차이를 우리가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들을 쭉 나열해 주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미 샘플을 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공부한 겟마인더 데이터를 사용해 봤는데 이거에 구조를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려면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양한 속성의 관측값, 상관관계 이거를 분석하는데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1인당 전기 생산량, 그 다음에 1인당 전기 소비량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겟마인더 웹사이트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 들어가면은 엘렉트리시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엘렉트리시티 전기 밑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1인당 그 엘렉트리시티 제너레이션 퍼 퍼슨 저 이게 1인당 전기 생산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SV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ww.getminder 59.에다가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당 전기 생산량 CSV 파일입니다. 그러면 총 65개 국가에서 33년 동안에 1인당 전기 생산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열 이름에 의도치 않게 이제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코딩 문제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름 중에
그 x를 지워야죠. 그래서 아까 그 네임스 저 서브 그 str입니다. 그래서 요게 네임스에서 두 번째 제일 처음을 지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문자를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컨트리 1985, 1986 그래서 요 위에 있던 x들이 다 지워졌죠. 그렇죠? CSV를 해서 elect 언더바 gen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CSV 파일에서 읽어 들여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서는 그 서브 str를 사용해서 x를 다 지운 겁니다. 그래서 네임을 쳐보면은 이렇게 x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x 있죠?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그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 봅니다. 그래서 electricity use per person .csv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서브 str를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하고 이게 총 138개국에 56년 동안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뷰 명령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별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전기 생산량, 하나는 전기 사용량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 속성 하나에 열 하나, 행 하나, 샘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측정 연도 값이 열의 이름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 해에 걸친 값이 하나의 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명, 연도, 전기 생산량, 전기 소비량 하나의 열에 대응시켜주기 위한 변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겟더 함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겟더 함수는요, 구분자가 될 이어를 키 값에 넣고 측정 값의 속성 이름 밸류를 지정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TIDYR 그 패키지가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겟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도를 이제 키에다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elect generation 이게 생산량 겟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별로 모으는데 연도가 키가 되고 밸류를 electricity generation 그렇죠? 그 밑에는 electricity use 이런 식으로 그 해봅니다. 그래서 뷰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에 컨트리, 연도, 생산량, 그 다음에 이쪽도 컨트리, 연도, 소비량, 그쵸? 사용량 이렇게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따로따로 궤도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제 그 똑같으니까 합칠 수가 있죠. 그쵸? 합칠 때는 이제 머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electric generation use 그쵸? 생산량 사용량 합쳤습니다. 머지를 두 개를 합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컨트리 이어 이건 공통으로 다 똑같이 있죠. 거기에 제너레이션 유주가 이렇게 따로따로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사용량이 이렇게 병합이 돼서 그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각화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시각화, 데이터 가공 이렇게 구조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시각화도 하고 모델링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각화 모델링은 우리 뒷 챕터에서 계속 이어져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데이터 가공의 의의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검색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데이터 덩어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공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쉽게 찾아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게 뭐 왼쪽이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잡곡이 막 뒤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딱 곡식별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 가공, 데이터 정제는 기계적이었잖아요. 근데 데이터 가공을 잘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과학을 제대로 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니까 뭘 봐야 되겠다는 거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깨우쳐야 된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이해가 돼야 제대로 된 데이터 가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5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쭉쭉쭉쭉 그냥 나갔죠? 누차 강조하지만 중간중간 멈추면서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는요. 그 교과서 174페이지에 2번 있죠? 2번. 예. 그 겟마인더에서 그 에듀케이션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뭐 교육과 그 문자 해독률이 되겠죠. 예. 그래서 6가지 종류의 대인증 관측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결측값을 제거하고 지금 본 것 같이 이제 그 병합해보라 이겁니다. 예.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실행하면과 이걸 캡처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실습 꼭 해보세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